지금 한국에서 그 주사파라는 단어를 쓰시는 분들이 좀 잘못 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주사파 정권이 등장한다. 이 말은 제가 제일 먼저 쓴 걸로 생각하는데, 제가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기 전에 주사파 정권이 제일 등장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말이 유통되게 된 데는 제가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좀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교정해야 될 책임도 저한테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주사파 문제는 절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주사파는 이미 사회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두 가지로 나눠서, 협의와 광의로 나눠서 주사파라는 단어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에서 특히 뭐 정강훈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주사파 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주사파가 아닙니다. 너무나 넓은 광의의 그 친북, 종북 뭐 다 합해서 주사파라고 쓰고 있는데요. 사실은 진짜 주사파들은 그 말을 아마 굉장히 우습게 생각할 것입니다. 강철, 김영한 1980년대 중반에 학생운동을 북한 친북으로 인도했던 강철, 김영한 주사파만 진짜 주사파입니다. 이 말을 정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강철, 김영한의 영향권에 있는 정치인들이 많이 있죠. 뭐 우상호라든지 임종석이라든지, 그리고 노무현 청와대, 문재인 청와대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강철, 김영한 영향권에서 탄생을 했던 주사파죠. 그 소위 말하는 주사파는 김영한, 하태경 등의 보수를 표방하는 계열이 있고, 임종석, 이인영 등의 범민주당 계열이 있습니다. 이 두 집은 사실은 같은 집이에요. 구통신당 계열의 이석기, 이상교 뭐 등등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이재명의 그 조직적인 서포터들은 여기서 구통진당 계열입니다. 하지만 이 구통진당 계열을 이해하려면은 김영한, 하태경 이 계열을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김영한이 1989년 간첩에 포섭되기 이전의 주사파만 진짜 주사파입니다. 그 이전의 주사파는 자신들이 북한하고 직접 연계가 없고 스스로 뭐 평양방송 듣거나 공부를 해서 친북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거든요. 1989년에 강철, 김영한이 윤택님이라는 북한 공작원을 만나기 전에 1985년, 6년에 탄생한 주사파가 89년 그 사이에 3년 사이에는 소위 말하는 스스로 북한과 연계가 없다, 자생적인 NL이다, 이렇게 주장하던 시대인데요. 여러분 이 시대를 굉장히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때 87년 6.29 선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87년 6.29 선언과 직선제를 쟁취한 우리 현대사에서 큰 기여를 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대협은 그 결과로 탄생한 범학생 조직인데, 이 전대협은 이런 NL의 영향권에서 탄생을 했지만, 이 전대협 조직도 사실은 87년 6.29 선언과 직선제 쟁취라는 근대 정치사에서 아주 의미 있는 사건에 기여를 했다라는 그 공적을 어느 정도 힘입고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학생들이 거의 10만이 가깝게 이 전대협에 출범할 때 환영을 하고 같이 모이고 했습니다. 그때는 PD고 NL이고 상관없이 전대협 출범을 긍정을 했고요. 밑에 들어가면 그 전대협은 친북 주사파 조직이 들어있지만 범학생운동의 사령탑으로 인식이 됐습니다. 이인영이라든지 오영식이라든지 임종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상호, 뭐 김태년 등등 이 전대협 세대는요, 자신들이 역사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정치적인 떡고물 같은 것을 먹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한국 심지어 우파들도 좀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친북 주사파 활동을 해도 강고한 군사정권에 맞서기 위해서, 힘이 없는 사람들이 군사정권에 맞서기 위해서 수단으로 했고, 그건 일시적인 것이다. 그것도 간첩이 가서 이렇게 조종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공부해서 주사파가 된 것이다. 자생적인 주사파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한국 학생운동사 또는 민주화운동사에서 86년부터 89년 딱 3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89년에 무슨 일이 있냐, 1989년에 사실은 김영한이라는 그 주사파 대부라고 하는, 주사파를 만들었다고 하는 김영한이라는 사람이 간첩 윤택님에게 포섭이 되거든요. 강철, 김영한을 상당히 따랐던 많은 주사파 학생들은
이 사실 전혀 몰랐습니다. 김영한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등장할 때 본격적으로 제가 관여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까지 김영한이 이 세상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금 드린 말씀을 이해를 해야지 이재명 사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문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 학생운동사, 민주화운동사에서 87년 6.29 선언과 직선제 쟁취라는 것을 거의 올림픽 수준으로 공적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 공적을 만든 대가로 뭐 정치 권력도 상당히 준다라는 개념 속에서 전대협이 인정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89년에 이미 김영한이라는 사람은 자생적이지 않고 지령을 받는 간첩으로 전환이 됩니다. 보수 표방 이 주사파와 임종석이니 이인영 뭐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김영한이 포섭되기 전에 NL 학생운동권이 운동권을 규합을 해서 직선제 쟁취까지 갔다. 그래서 우리는 자생적인 노력으로 비록 주사파가 됐지만 순전히 공작원에 의해서 포섭되지 않고 이런 일을 해냈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일은 어쨌든 무리가 있다 해도 위대한 것이다. 딱 여기까지가 전대협을 긍정해주는 마인드입니다. 86년에서 89년 사이 그 공적으로 지금까지 권력을 지금 유지하는 그 세력들, 이 세력들이 김영한, 하태경, 임종석, 이인영 그 한 측면이 있고요. 근데 89년에 이 주사파의 대부라고 하는 이미 포섭이 됐습니다. 윤택님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자생적이지 않은 시대,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이 된 이후에 김영한이라는 존재는 사실은 이미 간첩이고요. 그때 이 김영한이 김일성을 만나서 가지고 온 공작금, 최근에 이 창원에서 뭐 들킨 공작금은 거의 1,000만 원 수준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 91년에 가지고 온 돈이 벌써 40만 불이에요. 아파트 매채 값입니다. 그 당시로 치면은. 굉장히 큰 돈이죠. 다시 말하면 91년에 김일성을 만나서 공작금을 받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한 김영한이 만든 세계가 있어요. 그것은 86년부터 89년까지 만들어진 주사파의 세계하고는 다른 종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민족민주혁명당이죠. 88년, 89년에 반제 청년동맹이 있다라고 했고 이 반제 청년동맹과 함께 나중에 민혁당, 민족민주혁명당이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86년에서 89년까지 그때만 해도 학생운동이 그래도 순수성이 있었고 넥타이 부대하고도 함께 했고 민간인이 순전히 군사적인 어떤 그런 백그라운드 없이도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 그것도 뭐 여러 가지 다른 해설이 가능하지만 어쨌든 그런 시대에 대한 열망을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기여한 주사파는 그래도 긍정한다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런데 89년에 김영한이 북한 사회문화부 간첩 윤택님의 이 접선을 받아들여서 공작원이 된 이후에 새로운 판이 열리는 겁니다. 그 판은 지하에 있었던 반제 청년동맹이라고 하는 그 세력과 손을 잡고 그 세력을 규합을 해서 김일성을 만났고 접견자가 됐기 때문에 김영한이 1인자로 바뀌어서 1991년부터의 김영한은 지하당의 당수가 됩니다. 그 이전에 주사파 학생운동의 리더의 김영한 말고요. 지하당 당수의 김영한이 누구인가 여러분이 이해를 반드시 하셔야지만 지금 이재명 사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친북 학생운동이 그나마 그래도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은 89년까지였다. 그 다음부터는 그들이 주장하는 자생적인 주사파는 사라졌다. 왜냐하면 김영한이 비밀리에 잠수함을 타고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서 조선노동당에 가입을 하고 본격적으로 북한과 연계를 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탄생하는 민족민주혁명당이 1999년 이제 이 세상에 드러날 때 제가 관여를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사파 하는데요. 그 주사파는 주사파가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주사파로 우리가 그래도 봐줄 수 있는 것은 86년부터 89년까지 존재했던 주사파, 그 끝무렵에 탄생했던 전대협까지는 그래도 기여를 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인데요. 전대협이 끝나고 나서 탄생했던 한총련은 엄밀하게 말해서 주사파가 아닙니다. 그럼 주사파가 아니면 무엇인가? 특히 우파들이 이념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말을 마구 씁니다. 함부로 씁니다. 이재명 뒤에 있는 세력은 전대협 세력인가? 전대협 세력이 아니죠.
주사파 세력이 아니에요. 주사파가 지금 이재명을 지지하는 형국이긴 하지만 적극적인 지지는 아닙니다. 이재명의 본류는 주사파가 아닙니다. 그럼 누구인가? 지금 그 한국의 악생 세력,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합니다. 지난번에 충북에서 간첩단 잡힌 얘기 들으셨습니까? 그 사람들 지금 다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멀쩡하게 다닙니다. 요란했던 청주 간첩단 현재는 구속 3인 모두 석방이죠. 최근에 창원에서 또 간첩단이 적발됐어요. 이 사람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창원에서 잡힌 이 간첩단이요, 결코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경남진보연합이라는 사람들이, 성명현 서울대 출신이에요. 정유진 연대 영문과 출신으로 알고 있어요. 김은호, 황규탁, 이 사람도 핵심 인물이거든요. 서울대 도고동문학과 출신. 지금도 지령받고 난수표 받고 하는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머리가 좋고 영혼이 팔린 사람들. 자신들이 지금 왜 그렇게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죠. 재판장을 고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우스꽝스러운데 청주 간첩단 사건에 누가 재판관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번에 최강욱 때도 최강욱 편을 들었던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처음으로 국가보안법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여러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것은 그냥 돌 몇 번 던진 사람이 아니에요. 김일성 주의자 가능성이 너무 높죠. 그 사람이 대법관이 됐어요. 김명수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간첩들을 풀어줬죠. 이번에 또 창원도 이 사람이 맡았거든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제가 지금 한국 소위 우파들에 대한 그 분노가 다른 어떤 것보다 커요. 다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중국 공산당처럼 당이 다 해라. 우리는 따를게. Follow the party. 베트남 공산당처럼 그냥 다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는 따를게요. 여러분,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습니까? 그럼 북한 공산당이 다 알아서 하면, 어머니 당이 다 알아서 하면 따를 것인가요? 이게 지금 한국 상황입니다. 간첩 전력자가 재판에서 다 풀어주는 나라가 됐어요. 그럼 청주 간첩단이니 창원 간첩단이니 주사파가 아니면 뭐야? 이 사람 다 주사파였잖아. 네, 86년에서 89년 사이에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그 주사파 NL 학생운동, 이 사람들. 하태경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문제적인데 지금 하태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하태경은 민혁당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91년 이후에 김영한 세력이 아니에요. 하태경 전형적인 주사파, 89년까지 위세 있게 등장했던 전대협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그 뒤에 무슨 문익환 목사랑도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그 종북 친북 활동을 했지만, 이 사람은 명령을 듣는 조직으로서는 그 지하당으로부터 지령받는 그 지하당으로부터는 연계가 좀 덜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태경도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91년부터 새로운 판이 열린 것입니다. 91년부터 열린 그 판은 김영한이 간첩에 포섭되고 새로 지하당을 정비한 이후에 한국 주사파는 주사파가 아니고 북노파라고 인식해야 됩니다. 북노파. 북노파가 무엇일까? 북노파는 김일성 세력에게 직접 명령을 듣는. 한국은 이제 크게 보면은 그 친북, 종북, 친공산주의 계열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크게 이렇게 잘라서 보면은 김일성 세력, 박헌영 세력, 김영한 세력, 이 세 개를 나눠서 보면 그게 틀리지 않습니다. 셋 중에 하나입니다. 김일성 직계냐, 아니면은 남노당을 경유한 친북이냐. 1980년대에 그 등장한 김영한 주사파, 그러니까 민혁당 이전의 주사파, 딱 이 정도입니다. 91년 이후에 김영한이 북한에 가서 영혼을 팔고 왔죠. 조선노동당에 가입을 하고 돈을 받아서, 권총을 받아서. 그때부터는 다시 북노파입니다. 주소파가 아니라. 이 얘기를 꼭 알아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향이란 말을 쓰는데, 지금 전향이란 말은 쓸 필요가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전향하면 이 정도 전향해야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헌법과 건국을 긍정하고 이승만과 함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건축을 할 동안에 그 신고 간난을 긍정하며 이제 어느 정도 민주화까지 이렇게 덤에서 상당히 아름다운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이 모든 과정을 긍정하고, 나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기 앞에서 충성을 다짐한다. 이 정도 되면 전향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전향했다는 사람들은요, 어떤 식으로 전향했냐면 대부분 김영한까지도 이승만의 헌법도 오케이, 김일성의 헌법도 오케이, 박헌영도 오케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게 전향입니까? 어떤 면에서 진짜 전향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 얘기가 이해될 텐데 91년 김영하는 이미 북노파로 바뀝니다. 주사파가 아닙니다. 이제는 주사파라는 말을 별로 쓸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사파 시대가 거의 갔거든요. 우상호, 임종석, 이인영이 할개를 치대는 시대는 이제 갔어요. 지금은 이미 이재명과 함께 진정한 의미에서 북노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저는 남노파의 마지막 거목을 박원순 정도로 보거든요. 지금도 해방 전국, 해방 이후에 1948년 8월 15일 이후에 치열했던 이념전쟁 한가운데로 와 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완전히 반공 자유민주주의로 이렇게 그 키를 잡아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어떻게 지금 간첩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닙니까? 통합진보당이 해산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간첩들은요, 밥을 먹고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약점을 알아낼까,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총련은 전대협과 달리 이적단체로 분류가 됩니다. 이적단체로 너무나 이적적인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적단체로 분류가 됐는데,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이 흠결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흠결 중에 하나가 이적단체를 만드는 거, 이렇게 구성하는 거, 이런 것은 처벌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산시키느냐, 이런 게 없어요. 이 이적단체를 해산하는 조항을 만들려고 하면요, 민주당에서 난리가 납니다. 국정원에서 여러 차례 이적단체 해산법을 만들려고 했지만 정말 민주당이 거의 난리를 칩니다. 난리. 지금까지 못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적단체는 해산되지 않습니다. 개인이 처벌받고 계속 다시 만들어지고, 지금 통합진보당이 없어진 것 같지만 당연히 다시 있죠. 두 개로 바뀌었죠. 진보당과 민중당 거의 같이 움직이고 있죠. 진보당은 지금 원내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이재명을 찾아가서 우리의 당론은 체포동의안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공장 노동자 출신,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 2023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되었죠. 드디어 통합진보당의 후신이 원내정당이 됐어요. 이 진보당이 누구와 함께 합니까? 윤미향은 진보당, 통합진보당이 진보당으로 거듭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윤미향의 보좌관이 북의 암호문 보고를 하는 것까지 들켰지만 윤미향을 국회의원직에서만 쫓아냈고, 이런 거 묻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사실상 간첩이 학법화됐어요. 여러분, 간첩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도주 우려가 없는데도 체포를 한다. 통일운동가를 석방해라. 이제는 북한 지령받는 것을 통일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적화통일. 지금 이재명 뒤에 있는 세력은 북노파예요. 더 이상 주사파가 아닙니다. 주사파는 89년 전대협 이후로는 이미 지하화하면서 이미 북노파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북노파가 된 민족민주혁명당 또 어떻게 갈라집니까? 99년에 김영한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커밍아웃을 하고 두 개로 갈리죠. 이석기파와 하태경파, 이렇게 갈립니다. 국민의힘은 하태경파가 먹었고 민주당은 사실상 이석기파가 먹었죠. 이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해 못합니다.